네, 이번에는 고용보고서 발표 미장 폭락까지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2025년 8월 2일입니다. 네, 다우지수 마이너스 1.23%, S&P 500 마이너스 1.6, 나스닥 무려 2.24% 하락했습니다. 미국 장이 꽤 내려갔습니다. 고용보고서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째 옆에 두고 참고서처럼 보고 있는 버나드 보물의 세계경제 지표의 비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번 글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1번,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오전 7시경 워싱턴의 시스트리트 3번가의 흰색 석조 건물에 24명의 남녀가 모인다. 이들은 무장경비가 있는 출입구 보안대에 검색을 받고 신분증을 받은 뒤 길이가 12m, 폭 3m 정도의 방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이 방은 의자와 책상 외에는 텅 비어있고 벽에는 커다란 디지털 시계 하나가 붙어있다. 7시 50분이 되면 정부 관리 한 명이 방 안에 들어와서 전화기를 집어들고 해군 천문대로 전화를 건다. 해군 천문대는 극도로 정확한 원자 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군 천문대의 시간과 벽에 붙어있는 디지털 시계의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후 모인 사람들의 휴대전화 등 기타 통신기기들을 끄게 하고 노트북의 연결도 끊게 만들고 한 명 한 명 확인을 한다. 8시가 되면 두 번째 정부 관리가 복사된 보고서 24부를 가지고 들어와 나눠주게 되고 이때부터 24명은 이 방을 나갈 수가 없다. 그 보고서는 월간 고용보고서이다. 보고서를 받은 24명의 기자들에게 30분이 주어진다. 30분 동안 보고서를 분석하고 연결이 끊어진 노트북에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예상한 숫자와 다른 숫자가 보고서에 적혀 있으면 더 바빠지기 시작한다. 전날부터 주가지수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8시 28분이 되면 건물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방송국 팀과 고용보고서 생방송을 해야 하는 방송국 기자들을 먼저 내보내준다. 8시 29분이 되면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인터넷 연결을 허용하고 8시 29분 50초부터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기 시작한다. 10, 9, 8, 2, 1 하고 8시 30분 정각 한국 시간 저녁 10시 반에 기자들은 일제히 키보드의 전송 버튼을 누른다. 블룸버그 CNN 같은 방송국들은 생방송으로 뉴스를 방송하기 시작하고 1, 2초 안에 전세계 스크린에는 이런 첫 문장이 뜨게 된다. 지난달에 고용 수준이 예상외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시간이 시작된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1시간이 지나야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주가 선물 계약을 먼저 시작한다. 발표 결과에 따라 8시 30분부터 5분 동안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트레이딩 룸 안에 전문가들은 원유 주문을 날리고 곡물 등을 거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만 시간을 돌리면 발표 3시간 전인 새벽 5시에 밀봉된 고용보고서가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달이 된다. 대통령 경제수석은 관련자들과 오전 대통령 주간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게 된다.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대 경제지표는 이런 엄격한 발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장은 장 시작과 함께 하락해서 장 마감까지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고서 영향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트럼프를 기세등등하게 만들었다. 7월 고용 발표보다 5월, 6월 데이터가 수정된 것이 크다. 5월 고용이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으로 수정되었고 14만에서 1만이요? 6월 고용도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수정되었다. 두 달을 합치면 26만 명의 고용이 사라진 것이다. 엄청난 수치 같습니다. 트럼프가 기회를 잡았다. 트럼프는 BIS 노동통계국 국장을 즉시 해임했다. 진짜 꼼꼼하게 바이든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자,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난 우리나라의 일자리 숫자를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자리 숫자를 조작한 에리카 맥앤 하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 이 노동통계국은 2024년 3월에 일자리 수 증가수를 81만 8천 개로 과장하고 2024년 대통령 선거 직전인 8월과 9월에 다시 일자리를 11만 2천 개로 과장한 바로 그곳이다. 우리는 정확한 일자리 숫자가 필요하다. 난 내 팀에게 이 바이든이 정무직을 즉각 해고하라고 지시했다. 훨씬 더 유능하고 자격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5월과 6월 누적 고용이 29만 1천만 명에서 3만 3천 명으로 수정되었고 7월 고용도 10만 6천 명 예측에서 7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7월 고용도 예상치가 아니라 실측이 나오면 5월, 6월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렇죠. 갑자기 높아질 수밖에 없고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양전이 됐죠. 네, 마이너스 3.23%. 그렇게 많이 내려간 것 같진 않지만 와, 이거 그냥 쭉 내려갔네요. 4.3993에서 그냥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은 4.21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채권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주 좀 수익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에 어제랑 오늘을 살펴보면 어제는 구리 여파로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저는 구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가 좀 더 배워야 될 부분이고 구리라고 생각했는데 고용 보고서 때문에 떨어졌네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날마다 저는 경제를 배웁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는 그날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